현재 A매치 휴식기이지만 토트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보니 계속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오피셜로 콘테 감독 해임이 나오질 않네요. 영국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콘테 감독이 잔류할 수 있는가의 논의가 아니라 위약금, 보상 문제로 이제 얽혀 있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또 돈이 엮여 있으니까요. 우선 기다려봐야 할 듯하고, 콘테가 떠남과 동시에 케인도 떠날 확률이 높고 손흥민이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건 맞지만, 어쨌든 손흥민은 앞으로 10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현재 리그 4위 4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렇게 토트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 수두룩한데 4위라뇨. 만약에 남은 10경기 선수들에게 4위 멘탈리티가 제대로 들어가고 남은 경기 8승만 한다 해도 챔스 진출은 충분히 가능한 건 맞습니다. 토트넘 전력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자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원으로 성적을 높인다. 가능하죠. 팀에 정말 딱 맞는 전술이 녹아들면 가능합니다. 토트넘 현재 전력을 봤을 때 어쨌든 케인과 손흥민이 멀티플레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토트넘은 수비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놈의 수비, 이놈의 수비, 곧 수비는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워놓는 건데 현재까지 토트넘은 총 실점이 리그 13위입니다. B클럽 기준으로는 당연히 꼴찌입니다. 메뉴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35실점이라서 여기도 문제가 많기는 한데, 리버풀전 7실점, 맨시티전 6실점을 빼면 실점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메뉴도 실점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팀이라 봐야 하고,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첼시는 30실점 이하로 경기당 1실점 정도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28경기 40실점, 직전 경기 꼴찌팀에게 3실점. 콘테가 빡칠만 하죠. 콘테는 첼시 우승 시절 실점이 총 33실점이었습니다. 38경기에서요. 그 다음 시즌 첼시가 5위를 했을 때도 실점은 38실점이었습니다. 인테르 시절로 볼까요? 2년 동안 경기당 평균 35.5실점을 했는데 리그 순위는 2위와 우승입니다. 콘테가 리그 종료 때까지 40실점을 해본 경험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속도라면 토트넘은 최소 55실점을 한다는 건데, 프리미어리그 최근 10년 동안 50실점을 하고도 4위 안에 입성한 팀은 딱 한 팀이 있었습니다. 2019-2020 시즌 첼시가 총 54실점을 했습니다. 리버풀에게 최대 5실점을 했고 그 다음은 3실점인데 경기마다 거의 실점이 있었던 거죠. 첼시는 당시 66점으로 4위가 되었는데 토트넘도 10경기에서 8승이란 기적을 보이면 승점 73점이 되면서 자력으로 4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성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어떤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기적을 바라는 건데, 토트넘은 선수들의 자신감만 찾는다면 기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토트넘이 4위에 오를 확률을 23%로 보고 있는 매체들도 있더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남은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로 4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패도 브라이튼에게 홈에서 일격을 당하면서 1실점 패배를 겪었는데, 그때 10경기에서 실점이 5실점으로 경기당 0.5실점이었습니다. 그때 수비수들 다 어디 갔나요? 공격력은 이미 더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때 수비수들만 데려온다면 충분히 4위할 수 있고, 케인 붙잡을 명분 생기고 다시 선수 보강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수비수들, 로메로, 다이어, 벤 데이비스입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3경기에서 센터백은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럼에도 3경기 무실점. 똑같은 선수를 데리고도 그런 성적을 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불안하기만 하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었죠. 토트넘 수비는 이 자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양옆에 에메르손과 세세뇽이 있었던 거죠. 이 두 명의 선수도 엄연히 수비수였기 때문에 수비가 제대로 강화되었고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팀이든 실점을 줄이면 승리 확률은 높아집니다. 뉴캐슬이 공격력이 좋아서 지금 토트넘과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토트넘은 52득점으로 리그 3위, 메뉴보다 무려 11점이나 많이 득점했습니다. 뉴캐슬은 39득점으로 리그 10위권 밖입니다.
콘테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콘테는 지난 시즌과 다른 전술로 올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의 명분은 끊임없는 발전이었고 우승으로 가기 위한 여정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건지 가진 자원으로 극대화된 전술 선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술을 택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번 시즌에 그러더니 폭망했죠. 지금 4위에 있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콘테의 실험은 경기 중에 3백, 4백, 5백이 계속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공격 시에는 3백, 순간 역습에는 4백, 아예 수비적인 태세에서는 5백을 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우선 이건 선수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알아서 희생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다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체스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탄강가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5백 딱 지키고 있을 때는 어때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속된 말로 수비하기 편합니다. 거기다 호이베르까지 도와주니까요. 그럼에도 토트넘은 지난 시즌 남은 10경기에서 25득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25득점 5실점입니다. 이게 최강팀 아니고 뭐겠습니까? 콘테는 이 전술을 버리면서 가장 큰 자원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죠. 수비적인 축구가 재미없는 것은 맞지만 손흥민 팬들에게는 그리 나쁠 게 없는 내려앉아 있는 대신에 역습으로 손흥민을 활용해서 득점할 수 있고 손흥민을 활용해서 어시스트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희망적일 수 있죠. 콘테가 떠난 뒤 현재 유력해진 감독 대행은 메이슨 코치입니다. 본인은 이미 2년 전에 이 상황을 겪었었죠. 그때는 무리뉴 감독은 포백을 쓰고 있었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위로 올려놓지 못했죠. 메이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메이슨 코치는 6전 4승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승을 했다면 4위가 됐을 수 있었습니다. 혹 레비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남은 경기들의 빅클럽들도 없으니 무리뉴 없이도 해볼 수 있다? 결과는 리즈와 아스톤빌라에게 패배했습니다. 메이슨 코치는 객관적으로는 포백에 익숙해 있었던 감독입니다. 포체티노도 무리뉴도 포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감독 대행 때도 모두 포백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부임 후 메이슨 코치도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실전으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슨 코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린 거죠. 그리고 포백과 3백을 다 경험하더니 하필 맨시티전에 콘테 감독이 없었고 그 경기에서 경기 중에 3백을 포백과 바꾸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맨시티전을 승리로 이끌어버렸습니다. 경험이 충분하냐고 봤을 때는 노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지만 메이슨 코치는 토트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코치인 것은 확실합니다. 메이슨 코치는 이제 31살입니다. 포체티노 감독 아래 있으면서도 무리뉴, 산투, 콘테 때까지도 항상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는 29살 때가 아니라 31살이 된 메이슨 코치입니다. 토트넘의 성적 향상은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공격적인 성향 정도가 아니라 공격만 할 줄 아는 수비수들 제외하고 팬들도 공격 좋아하지만 남은 10경기만큼은 수비 강화에 온 힘을 쏟아서 손흥민 활용법으로 4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편들고 있는 것도 힘든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